예,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방향성 탐색 흐름이 연장되면서 양시장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강 후약 흐름을 보였고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1%대 하락했습니다. 방산주와 조선주의 매물이 출회되었고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주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 반전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부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 공백 우려 속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호 관세 우려에서 벗어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HLB는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신약 불발 악재로 인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유한양행과 네이처셀 등이 개별 호재에 급등한 반면 알테오젠 등 대형주는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장중 1,470원을 상회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연장됐습니다. 소비심리 악화 및 전일 급등 피로감에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9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세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우려보다 관세 완화 기대감이 증시 방향을 결정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영향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판매 급감에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한 캐시우드 발언에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둔화하면서 하락했고 달러는 오전장의 유로화 강세와 관세 경계감 그리고 월말 분기 말에 수요가 맞물리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관련 낙관론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함께 작용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관세 완화 기대감과 독일 IFO 기업 환경 지수 개선에 따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전망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소비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에 미증시가 숨고르기가 진행됐습니다. 27일 미국 GDP와 28일 PCE 등 이번 주 공개될 추가 지표를 통해 경기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지 경계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내는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채권 자료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최근 추경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추경 시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20조 추경을 고려했을 경우에 적자국채는 최소 15조 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제어하는 첫 번째 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세계 잉여금은 2조 원으로 이제 이전에 비해서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중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세계 잉여금은 지방 교부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금액의 30%를 공제기금에 출연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금액을 30%를 채무 상환에 사용한 이후에 추경으로 재원을 활용을 하고 이를 고려하면 세계 잉여금 중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잉여금이 있는데요. 2024년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한국은행 잉여금에 추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00년 이후 한은의 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을 때 최소 0.2 최대 1.5조 원을 활용했고 평균 0.7조 원 수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여유 재원이 있는데요. 정부는 67개의 기금이 있고 이의 여유 재원을 추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기금을 추경에 활용했던 규모는 최소 0.7조에서 3.3조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 1.8조 원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출 구조 조정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지출 구조 조정은 0.4에서 0.4조 원 규모였던 거에 반해 팬데믹 이후에는 6.4에서 10조 원 규모로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팬데믹 당시에는 전염병 대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처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초과 세수와 이에 따라서 적자 국채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 이후에 추경 중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재원의 비중은 평균 48%, 20조 원 추경을 고려하면 1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초과 세수일 때는 발행이 적었던 반면에 세수비 부족할 때는 적자 국채 발행 비중이 더 높았는데요. 올 1월에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12.2%로 2014년 이후 1월 평균 진도율인 12.8%보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과 세수를 통해서 추경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결국에는 20조 원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업종 뉴스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계획이 기존에 공개된 투자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관세 관련 우려를 누그러뜨려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지속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90억 달러는 이제 자동차 공장에 대한 투자로 연간 120만 대의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60억 달러는 부품 물류, 철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60억 달러는 미래 산업 및 대외 협력 관련된 투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자동차 공장 투자는 기존 투자 계획의 재확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에 HMGMA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친환경차 생산 공장 연간 30만 대 규모를 가동을 했고요. 기존의 생산 캐파에 더해서 이미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HMGMA가 향후 연간 20만 대를 더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연간 120만 대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는 투자 계획을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억 달러의 부품 물류 철강 비즈니스 투자의 핵심은 철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현대제철의 공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58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루이지애나에 전기로를 투자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부분 철강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60억 달러의 미래 산업의 재투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엔비디아, 스포넬들과의 기존에 진행했던 투자 또는 협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상당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투자 계획 이를 유치한 것이 이제 관세 압박으로 자기가 얻어낸 성과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이는 이제 관세 압박을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더 많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이 부과 자체가 관세 압박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관련 우려가 완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저희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지만 지속성은 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관세 압박 관련된 기대감이 최근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초 상계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과세는 없을 거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미 주가가 좀 반응한 바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2월 초에 리포트를 통해서 관세 부과가 미국의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벤트가 주가에 이미 일부 반영돼 있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재고 증가나 인센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할인 폭의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차 경쟁에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이벤트의 주가에 대한 지속성은 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YJ 링크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YJ링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이 자료는 상장 대표 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YJ링크는 SMT 공정 자동화 장비인 PCB 이송 장비, PCB 추적 장비, SMT 후공정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매출액 485억 원, 영업적자 13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었지만 해외 공장 설립, 인력 채용 증가에 따른 비용 요인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SMT 장비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필수적인 장비로서 시장 규모가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J링크는 테슬라, ASE 등에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 기지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7년에는 인도, 2028년에는 유럽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글로벌 시장 침투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성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93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감소해 있는 상황으로 주요 고객사의 투자 재개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